불과 일주일 만에 러시아는 장관을 또다시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를 북한은 극진히 환대했고요. 외교안보 팀장인 이성식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 최고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고요.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난 것처럼 환대를 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정상이 아닌 인물이 왔을 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자, 이런 장면을 불과 며칠 전에도 저희가 본 것 같거든요. 네, 일주일쯤 전에 러시아의 천연자원부 장관이 방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로비까지 내려와서 코졸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이어 청사 밖까지 배웅을 하면서 차량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양국은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방북을 계기로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궁금한 건 왜 러시아가 왜 계속 이렇게 장관들을 보내느냐인데 특히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상의한 건 뭐였을까요? 지금 러시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마 무기와 군인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무기 지원과 추가 파병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이 처음 만난 상대도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전선에서 러시아 동지들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북한군 파병 규모를 한 10,000명 정도로 보는데 북한이 과연 추가로 더 병력을 보낼 여지가 있느냐, 여유가 있느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를 1,900명에서 대략 12,000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북한도 추가 파병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 설득을 위해 전격적으로 국방장관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도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은 아마 러시아에게 첨단 무기 기술의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했다고 최근 말했는데요.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 전단지를 뿌렸다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앞서 보였습니다. 평양 하늘이 뚫린 셈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러시아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정찰위성 관련 기술 등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